프라이머리 유닛, 보통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프라이머리 유닛이고 또 하나는 얼터네이트 유닛입니다. 프라이머리 유닛, 그러니까 주된 치수, 얼터네이트 유닛, 보조 치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작업할 때는 그냥 프라이머리 유닛만 쓰면 돼요. 근데 내가 만든 도면이 영국으로 간다든지 혹은 미국으로 가게 되면 단위를 바꿔줘야죠. 그래서 얼터네이트, 보조 단위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먼저 프라이머리 유닛 보면 단위가 이렇게 나와요. 과학 지수를 쓸 건지 뭐 건축 인치를 쓸 건지. 근데 보통은 우리는 디시멀, 십진법을 쓰면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 더 쓰는 게 뭐냐면 윈도우 데스크탑이요. 둘 중에 하나를 쓰시면 되는데, 보통 디시멀을 많이 쓰기도 하고 윈도우 데스크탑도 많이 써요. 자, 보시죠. 여기 보시면 이제 소수점 자릿수가 나오죠. 소수점 자릿수. 자, 소수점 두 자리까지 표현하라고 했고, 디시멀 유닛, 그러니까 디시멀 세퍼레이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소수점 자릿수를 콤마로 나누어라, 이런 뜻입니다. 페리오드가 있고 콤마가 있고 스페이스가 있고. 잘 생각해 보시죠. 지금 제가 콤마로 냅뒀습니다. 그리고 제가 치수를 이렇게 넣어보죠. 자, 이게 천단위 자릿수 콤마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천단위 자릿수가 아니죠. 이거는 소수점이죠. 소수점이 콤마인가요? 마침표인가요? 마침표죠. 그래서 이걸 바꿔줘야 돼요. 얘를 바꿔주셔야 돼요. 콤마가 아니고 페리오드로. 그래야만 이렇게 소수점이 돼버립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프라이머리 유니트, 그 다음에 콤마로 바꿔봤습니다. 오케이. 어떤가요? 콤마로 그냥 바뀌죠?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다시 보죠. 이번엔 디시멀입니다. 자, 윈도우 데스크탑으로 바꿨어요. 여전히 얘가 어떻게 되나요? 비활성 되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오케이. 그랬더니 콤마로 그냥 바뀐 거 보이시나요? 그 다음 또 하나, 천단위 자릿수 나온 거 보이시나요? 디시멀은 콤마를 반드시 바꿔주셔야 돼요. 페리오드로 바꿔주셔야 되고, 근데 윈도우 데스크탑은 소수점 자릿수를 자동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천단위 자릿수를 찍어줘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뭘 써요? 윈도우 데스크탑을 사용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그 다음에 보시면 뭐 라운드 오프는 넘어가도 좋겠고, 요건 반올림이에요. 반올림, 반내림인데 넘어가셔도 좋고, 그 다음 서픽, 프리픽. 프리픽은 머릿말이고 서픽은 꼬릿말입니다. 제가 A라고 썼고 서픽은 B라고 써봤습니다. 그러면 문자 뒤에 이렇게 A, B가 붙어버립니다. 머릿말, 꼬릿말. 자, 한번 해보시죠.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그 다음엔 여기 메저멘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메저멘트 스케일. 이거는 여기서 적용하면 안 돼요. 물론 여기서 적용해도 되긴 해요. 이렇게 디멘전을 여러 개 만들어서 적용하면 되긴 하는데, 얘는 좀 적용하는 방법이 달라요. 자, 이렇게 보시죠.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카피. 자, 복사를 했고요. 다시 카피. 트림으로 자르고요. 스케일. 제가 3배로 키웠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자, 우리 피트를 이용해서 확인해 봅시다. 50. 자, 600인가요?
아니면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치수는 원래 얼마가 나와야 돼요? 200이 나와야죠. 그런데 얼마가 나온 거죠? 600이 나왔어요. 그죠? 왜 600이 나왔냐면 200에 제가 3배를 키운 거죠. 그죠? 3배를 키워버렸기 때문에 여기가 600이 된 겁니다. 되게 정직해요. 이렇게 600이라는 숫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여기다 600이,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00mm니까 600입니다 라고 표현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200mm라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바로 메저멘트 스케일입니다. 이거는, 자, 속성창에 들어가면 나와요. 자, 프라이머리 유니트라고 있습니다. 속성창에 이렇게 치수를 선택하고 속성창에 가면 프라이머리 유닛이 있고 여기 딤 스케일 라이너라는 것이 있습니다. 얘를 3분의 1로 줄여야 돼요. 1 나누기 3 이렇게요. 3배 키웠죠? 그러니까 3분의 1로 줄이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숫자가 줄어버립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치수가 어디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120이 나와야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00이 나와야 돼요. 자, 매치 프로퍼틱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이걸 뭘로 조절해요? 스케일 라이너로 조절하는데 이게 바로 메저멘트 스케일입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메저멘트 스케일은 만약에 디멘전의 메저멘트 스케일 그러면 다 적용이 되니까 이렇게 속성창에다가 놓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메저멘트 스케일은 이렇게 상세도를 그릴 때 주로 사용합니다. 자, 또 넘어가 보도록 하죠.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트레일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리딩이 있고 트레일링이 있고 이거 뭐냐면 소수점 제로 서프레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제로를 억제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보통 리딩 같은 경우는 안 써요. 예를 들어서 소수점으로 예를 들어서 0.5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그럼 이거 0.5 이렇게 써준다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는 별로 안 쓰죠. 그죠? 그러니까 리딩은 체크 안 하셔도 돼요. 근데 트레일링은 체크해 놓는 게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소수점이 있으면 보여주고 없으면 안 보여주고 이게 트레일링입니다. 자, 보세요. 클릭하고 자, 200.5 자, 200.5라고 숫자 나오는 거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적당히 아무렇게나 제가 찍었습니다. 소수점 2자리 나오는 거 보이시죠? 다시 봅니다. 제가 이번엔 200으로 정확하게 숫자를 찍어봤습니다. 소수점 안 나오죠? 소수점이 체크된 만큼 나오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러니까 소수점 없는 거 하나, 한 자리 하나, 그 다음 마음대로 하나.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자, 이제 보시죠. 여기 지금 프리시즌이라고 나오죠? 소수점 몇 자리요? 2자리까지 표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대 소수점 9자리까지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어떤가요? 맨 세 번째 그린 건 어떤가요? 소수점이 최대로 나오고 있고 얘는 소수점 한 자리까지 찍었으니까 하나까지 나오겠죠.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봐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이 트레일링입니다. 이 트레일링을 끄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소수점을 억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다 이렇게 0이 다 찍혀서 나와요. 제로 서프레션, 제로 0을 서프레션, 억제하기란 뜻이거든요. 꼬릿말에 0을 억제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다 나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이런 건 그러니까 우리가 소수점 있으면 보고 없으면 안 보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나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만 써요? 네, 이렇게 트레일링 체크하고 소수점은 한 자리나 2자리. 그래서 이런 모습이 됩니다. 자, 한 번씩 해보시죠. 제가
라인을 이렇게 대충 하나 그렸고, 그 다음에 이번엔 각도를 맞춰서 그려보죠. 자, 그래서 이번에 앵글을 넣어 보도록 하죠. 각도죠. 자, 어떤가요? 정확하게 45도, 정확하게 55도일까요? 얘는 제가 각도를 체크해서 그렸는데 얘는 그냥 대충 그렸죠.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바로 이 부분이요. 앵귤러. 각도에 대해서 프리시즌, 소수점 두 자리까지 나오고 트레일링 있으면 보여주고 없으면 안 보여주고. 어떤가요? 각도 이제 소수점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제가 치수 기입을 한번 더 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치수 기입을 해봤습니다. 자, 50이라는 치수가 나왔네요. 근데 제가 이 도면을 영국으로 보낼 겁니다. 영국으로 보낼 거예요. 영국은 기본 단위가 인치죠. 미국도 기본 단위가 인치입니다. 인치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얼터네이트 유닛을 탭을 선택하고 디스플레이 얼터네이트 유닛을 체크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다른 숫자가 하나 더 나와요. 얘는 밀리미터고 얘는 인치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자, 얼터네이트입니다. 똑같아요. 사용하는 방법은 기본 DC모를 쓸 건지 윈도우 데스크탑을 쓸 건지, 그 다음 소수점은 몇 자리까지 표현할 것인지. 자, 그 다음에 라운드 오프는 반올림이니까 상관없고, 프리픽은 머릿말, 서픽은 꼬릿말입니다. 제가 A, Z 이렇게 써봤습니다. 자, 오케이. 그러면 머릿말, 꼬릿말 붙는 거 보이시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디멘전. 자, 그러면 프리픽은 빼고 여기는 인치라고 써야 되고 프라이머리에 여기는 밀이라고 써야 밀이 인치가 구별이 되겠죠. 한번 해보시죠.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자, 이번엔 지워보죠. 자, 얼터네이트도 지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멀티플러 포 유니트. 멀티플러 포 유니트. 제가 여기다 1이라고 놨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프라이머리에 이 멀티플러 유닛 곱해서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대1로 이렇게 숫자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한번 바꿔보시죠.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자, 여기 똑같이 트레일링이 있으니까 트레일링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소수점 있으면 나오고 없으면 안 나오고. 자, 또 하나. 자, 이번엔 제가 여기다가 멀티플러 포 유닛을 0.5로 해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절반 작은 수치로 나오는 거 보이시죠? 자, 다시 한번 또 봅니다. 제가 이번엔 얘를 2로 놨습니다. 그럼 2배 큰 숫자로 보이라고 제가 해봤습니다. 어떤가요? 멀티플러 포 유닛을 이용하면 마음대로 숫자를 바꿀 수 있겠죠? 자, 한번 바꿔보시죠.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자, 그 다음 이렇게 놓고 보시죠. 1인치는 몇 밀리미터일까요? 25.4 밀리미터입니다. 그럼 1mm는 몇 인치일까요? 1 나누기 25.4 인치가 되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CAD에서 사용하려면 소수점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소수점 하나 없애니까 10 나누기 254. 맞나요? 결국 목이 똑같겠죠? 네. 여기다가 10 나누기 254. 그러면 이렇게 0.0393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이렇게 미리와 인치가 표현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바로 이 부분. After primary value, below primary value.
주 치수 뒤에 놓을 거냐, 주 치수 밑에다 놓을 거냐, 이 얘기예요. 자, 빌로우만 체크해 보면 되겠네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주 치수 아래다 놓게 되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보기 유연하겠죠. 자, 한번 해보시죠.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이제 얼터네이트 끄고 톨러런스요. 우리가 공차를 쓸까? 잘 모르겠어요. 우리 이제 기계 쪽 파트가 있는 분들도 있으니까 설명을 하긴 하겠습니다. 공차라는 거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오차 범위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치수를 허용합니다라고 하는 허용하는 구간을 오차 범위 또는 공차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공차는 크게 시멘트리컬, 디비전, 리밋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정한 기준 치수에 플러스 값 얼마, 마이너스 값 얼마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그런데 시멘트리컬은 뭐냐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플러스로 0.2, 마이너스로도 0.2. 그럼 상한 값과 하한 값이 똑같은 거죠. 이럴 때는 시멘트리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퍼 밸류가 나오고 로우 밸류가 나와요. 어퍼 밸류는 상한 값, 플러스 값, 로우 밸류는 마이너스 값입니다. 예를 들어서 0.23이라고 주었습니다. 자, 오케이. 그럼 어떤가요? 0.23 들어갔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여기서 조절하는 게 아니고 어디서 조절하느냐? 바로 여기서 조절합니다. 모든 치수에 공차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공차는 우리가 정밀하게 가공을 해야 될 때 들어갑니다. 바로 여기요. 여기에 톨러런스라고 나옵니다. 이 속성창에 보시면 이렇게 속성창에 보시면 이렇게 공차라는 게 나와요. 디스플레이에 보시면 시멘트리컬이 나오고 값이 리미트 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확대를 보면 로우 값이 있고 어퍼 값이 있죠. 자, 그러면 내가 바꿨으니까 여기 바꾼 데만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톨러런스를 보면 바로 이렇게요. 디비전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디비전. 무슨 얘기냐면 상한 값과 하한 값이 나눠진 거예요. 플러스 값과 마이너스 값이 나눠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플러스 값은 0.31까지 허용하겠고 마이너스 값은 0.25까지 허용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치수가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아이고. 자, 한번 해보시죠. 선택하고 보면 여기 이렇게 디비전으로 나누고, 디비전이 나누다란 뜻이죠. 상한 값과 하한 값을 나눕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지금 하는 건 디멘전 스타일에서 나누는 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디멘전 스타일에 보시면 자, 이렇게 모디파이 톨러런스에 들어가면 바로 이 부분이요. 여기 버티컬 포지션 바텀으로 잡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뭐냐면은 바로 얘 때문에 그래요. 문자가 어떤가요? 하한 값에 맞춰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 원래 이 문자, 치수 문자는 중간에 가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로 올라와야 돼요.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미들이요. 중간으로 올라온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중간으로 바꾸셔야 돼요. 자, 한번 바꿔보실까요?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자, 보시면 바로 여기 보시면 톨러런스 버티컬 포지션에서 보이시나요? 자, 바텀 그럼 밑으로 내려오죠? 미들 그럼 탑으로 올라가죠? 탑 그러면 맨 위로 올라가죠? 자, 여기서 바꾸셔도 괜찮아요. 버티컬 포지션이라는 게 있고,
자, 또 하나가 뭐냐면 여기 톨러런스 텍스트 하이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치수와 그 다음 공차 문자의 크기가 1대1로 똑같습니다. 그죠? 이러면 안 돼요. 이 값이 0.5가 돼야 돼요. 이렇게요. 이게 공차 문자를 온전하게 표현해 줄 때 이렇게 씁니다. 여기 톨러런스 텍스트 하이트 값을 0.5로 바꿔보시죠. 자, 다 됐네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여기다가 치수 기입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작업한 여기다가. 자, 치수 기입을 한번 해보시죠. 이제 완성 단계죠? 치수 기입도 하고, 가구도 넣고, 해칭도 하고, 문자도 넣고, 그러면 이제 도면을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자, 치수 기입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보통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작업을 하겠죠. 이 안에 이제 해치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가구도 다 넣었다라고 가정을 하죠. 자, 렉탱글 골뱅이 420,297. 자, 그 다음에 우린 치수를 알아야 돼요. 거리를 측정해 보죠. 자, 중심선에서 여기 중심선까지 14,000이네요. 자, 14,000 곱하기 2 나누기 420. 60은 넘었고 한 80이나 100 쓰시면 되겠네요. 옵셋 10mm, 스케일 80배. 그러면 자, 넉넉하죠? 다시요. 스케일 60배. 자, 빠듯하긴 한데 못 쓰는 건 아니네요. 그죠? 그렇다면은 얘는 A3 1대 60 도면으로 쓸 수 있겠군요. 자, 그럼 여기다가 글씨를 써볼 겁니다. 여기다가 글씨를 쓸 거예요. 보통 이제 이런 데 들어가는 글씨가 뭐 2.5에서 4 사이 정도 들어가니까 곱하기 6 그러면 6, 4, 24, 240mm 짜리네요. 텍스트 영역 지정하고 그 다음 글자 크기 240mm 그 다음 여기다가 거실. 자,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 거죠? 에디트 선택하고 240mm. 자, 글자 나온 거 보이시나요? 자, 사이즈 조절하고 그 다음 미들 센터죠? 그 다음 예스 누르면 자, 얼마든지 딱 보기 좋게 글자 세팅된 거 자,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내가 쓰고자 하는 글씨, 예를 들어서 작은 글씨 2mm, 큰 글씨 4mm, 뭐 아주 큰 글씨 8mm 그러면 곱하기 얘가 지금 축척이 1대 60이니까 60배를 곱해버리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자, 여기다 치수도 한번 넣어보자고요. 렉탱글 자, 레이어에서 자, 컬럼을 잠깐 닫고 컬럼을 닫고 자, 이렇게 사각형 그리고 익스텐드 선 연장하는 거죠. 자, 제가 선을 이렇게 쭉 연장해 봤습니다. 자, 랭슨 한 5mm 뺀다 그러면 자, 300mm 300mm 더 빼야 되겠네요. 다시 300mm를 한 번씩 더 빼주죠. 자, 다시 이번엔 칼럼을 켜보죠. 어떤가요? 그럼 중심선들이 충분히 커졌나요? 자, 라인 타입 스케일 30배
어떤가요? 그럼 얘도 적당히 만들어졌죠? 제가 그랬어요. 그 축척은, 그러니까 선종류 축척은 내가 계산한 축척의 2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가 가장 보기 좋습니다. 라고. 지금, 축척이 1대 60이니까, 2분의 1 하면 30이 될 것이고, 3분의 1 하면 20이 될 겁니다. 라인 타입 스케일 20. 그러면 조금 더 작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치수 기입을 할 건데, 자, 치수 기입은, 자, 이렇게, 디멘전 스타일, 모디파이, 그 다음에 위에서부터 쭉 맞춰 나갑니다. 자, 베이스라인 스페이싱 8mm, 픽스 랭스 8mm, 그 다음 심볼, 자, 도트로 바꾸고, 도트는 작게 1.5mm, 그 다음 텍스트 문자죠. 자, 문자의 색상만 제가 초록색으로 놨고요. 2mm. 그 다음 피트 탭 바로 여기 있네요. 1대 60. 축척이 1대 60이고 프라이머리 윈도우 데스크탑으로 놓으시면 나머지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얼터네이트 안 낄 거고 톨러런스도 안 낄 겁니다. 자, 이렇게 세팅을 해 놓고 나서 비로소 치수 기입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컨티뉴어스 다시 베이스라인 다시 라이너 그 다음 컨티뉴어스 다시 베이스라인 다시 라이너 그 다음 컨티뉴어스 그 다음 베이스라인 다시 라이너 컨티뉴어스 아이고 여기 치수 하나 빠졌네요. 자, 라인 익스텐드 선 연장하기 다시 컨티뉴어스 그 다음 베이스라인 자, 어떤가요? 치수 기입 금방 끝난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치수 기입을 쭉 넣으면 손쉽게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위아래를 조금만 더 줄여봤습니다. 그 다음 이동하기 잘 들어갈지 어쩔지. 자, 일단 여기까지 치수 기입을 한번 넣어 보시죠. 2mm 짜리니까 이렇게 치수 기입이 들어갔네요. 디멘전 스타일에서 디멘전을 제가 빨간색으로 줘볼까요? 그러면 훨씬 더 보기 좋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치수 기입 다 들어갔죠? 문자 넣고 치수 기입 넣고 선 종류 축척 맞추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아주 조그맣게 그리시면 돼요. 반지름 10mm, 라인 100mm. 자, 이렇게요. 자, 옵셋 10mm, 옵셋 자, 6mm. 이렇게 그립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 다시 텍스트 쿼드란트하고 끝점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다 글씨를 쓸 건데 여기 글씨는 6mm 그 다음 여기가 평면도라고 써보죠. 다시 이번에는 저스티피케이션을 바텀 라이트로 쓰고 자, 대문자로 스케일 이퀄 1 나누기 60 엔터 자,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써보시죠. 스케일 선택하고 자, 60배 자, 60배를 키우면 자, 나오겠죠. 이렇게 글씨가. 그 다음에 중간에다 이렇게 세팅을 해주면 네, 끝났네요.
자, 이렇게 해서 세팅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 우리가 배워야 될 명령어는 플롯입니다. 출력하기요. 우리가 이렇게 도면을 그렸잖아요. 이 그린 도면을 출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프린터에는 A4 사이즈로 지금 세팅이 되어 있어요. 자, 출력하기 플롯. 그러면 이런 대화 상자가 뜹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띄워보시죠. 바로 이 부분. 여기. 플롯 스타일. 여기부터 체크하시면 돼요.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부분은 사실은 여기에요. 드로잉 오리엔테이션. 출력 방향이에요. 가로로 출력할 건지, 세로로 출력할 건지. 가로, 세로. 어떤 방향으로 출력할 건지 이걸 제일 첫 번째로 선택합니다. 간혹 안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여기는 이 화살표 때문에 그래요. 이 화살표를 누르면 여기가 사라지게 돼요. 다시 한번 눌러보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 띄워놓고 랜드스케이프를 제일 먼저 체크하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갑니다. 맨 위로 올라가면 플롯 스타일 테이블이 나와요. 여러 가지 컬러 테이블이 나옵니다. 제가 수업하면서 선의 굵기를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선의 굵기를 여기서 지정하면 돼요 라고 했습니다. 자그마치 두 군데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레이어였습니다. 레이어에 바로 이 부분 라인 웨이트라고 되어 있죠. 여기를 누르면 선의 굵기가 나옵니다 라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이대로 선의 굵기가 출력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선의 굵기와 출력될 선의 색상을 지정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acad.ctv라는 이 파일을 지정하게 되면 컬러로 출력합니다. 컬러로 출력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써야 되는 게 바로 얘입니다. 모노크롬. 모노라는 게 하나란 뜻이에요. 하나란 뜻입니다. 여러분들 스테레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어디서 들어보냐면 스피커요. 스피커에서 이렇게 그 두 군데서 소리 나오는 스피커들 있죠. 이런 게 스테레오. 그 다음에 트리오. 트리오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트리오가 누구냐면, 가장 오래된? 그 장수 트리오가 하나 있어요. 코요테요. 가수 코요테 아시나요? 김종민 나오는. 걔네가 멤버가 3명이죠. 그래서 트리오예요. 트리라는 단어가 셋이란 뜻이에요. 스테레오가 둘이란 뜻이고요. 트리오가 셋이란 뜻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쿼드 들어보셨나요? 컴퓨터 CPU에 쿼드란트라는 말이 쿼드, 옥타 이런 말이 나와요. 4개란 뜻이에요. 쿼드가 4개, 펜타가 5개.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헥사가 6개, 7개는 모르겠고 8개가 옥타. 옥타가 8개란 뜻이에요. 요즘 휴대폰 대부분 다 CPU가 옥타죠. 8개 들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옥타 그러면 다리가 8개 달린 게 문어죠? 옥타비어스. 문어. 이해되시나요? 이게 다 숫자예요. 모노라는 얘기는 하나란 뜻입니다. 그리고 크롬이라는 얘기는 색톤이란 뜻이에요. 색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노크롬 그러면 단색이란 뜻이 돼요. 색 하나란 뜻입니다. 이 모노에 관련된 단어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모노드라마라는 거 있어요. 연극이나 혹은 TV나 이런 데 보면 모노드라마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종종 배우들이 모노드라마에 출연해요. 아주 유명한 배우들이. 혼자서 1인이 여러 가지 배역을 하면서 혼자서 그걸 이끌어 나가는 거. 그걸 모노드라마라 그래요. 연극에서 주로 많이 써요. 연극에서 출연진이 한 명인 거예요. 배우가 한 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명이 주인공도 했다, 지나가는 사람도 했다, 뭐 여자도 했다, 남자도 했다, 할머니도 했다, 할아버지도 했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혼자서 연극을 쭉 이끌어 나가는 걸 모노드라마라고 합니다. 모노는 하나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를 선택하면 이렇게 돼요.
정말 이걸로 지정할까요? 물어봅니다. yes. 그리고 그 오른편에 가면 edit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이 edit을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1번 컬러는 화면상의 1번 컬러는 출력할 때 블랙으로 출력되고 선의 굵기가 0.01로 출력되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만드는 건 이거예요. 선택하고 얘만 건드는 거예요. 선의 굵기만 이렇게 건드는 겁니다. 0.3mm 얘는 0.2mm 이렇게요. 이해되셨나요? 다른 건 다 손댈 필요 없어요. 이것만 손댑니다. 얘도 0.2mm 얘는 0.1mm 이런 식으로요. 이 컬러는 출력할 컬러는 손대지 않아요. 굳이 손댈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선택해서 뭐만 바꾸면 돼요? 여기 있는 선 굵기만 바꾸시면 돼요. 선택하고 선 굵기, 선택하고 선 굵기 이렇게요. 선택하고 선 굵기만 바꾸시면 됩니다. 자, 여러 개를 선택할 때는 이렇게 Shift 키나 컨트롤 키를 눌러서 선택하시면 돼요. 1번을 선택하고 스크롤 쭉 내린 다음 Shift 키 누르고 255번 누르면 한 번에 다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동시에 다 바꿀 수 있습니다. Use Object Line Weight 그러면 객체가 지닌 원래 색깔, 원래 선굵기로 출력해 주세요.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지금 제가 여기다 출력할 거 가장 메인은 빨간색입니다. 0.1mm 노란색 0.3mm 나머지 0.1mm 여기서부터 자 7번까지 0.1mm 이때 이 7번 색은 0.1mm가 아니고 0.2mm 이렇게요. 선의 굵기를 지정하고 Save and Close 누르시면 지정이 끝난 겁니다. 자, 한번 지정해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오냐면 바로 여기로 넘어옵니다. 프린터요. 여러분들 컴퓨터에 보면 뭐 원패스 502호에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프린터들이 있을 겁니다. HP 오피스젯 7110 요 프린터예요. 502호에 그러니까 처음에 502호 그러니까 502-00에 HP 오피스젯 7110이 바로 이 앞에 있는 프린터입니다. 이렇게 프린터를 지정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A4로 세팅되어 있어서 A4만 나올 겁니다. 프린터가 지닌 기본 사이즈들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쓰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굴 지정하느냐? 출력 영역이요. 아무데나 출력할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윈도우라는 거 있죠. 디스플레이는 화면상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출력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익스텐트는 뭐냐면 우리가 그린 거 최대한 다 확대해 가지고 출력한다는 얘기입니다. 리밋은 뭐냐면 리밋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그 리밋에 명령어 안에 들어있는 내용만 출력한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윈도우 쓰셔야 돼요. 그래서 윈도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영역을 지정하라고 해요. 그래서 좌하단, 우상단 이렇게 지정해주면 알아서 축척 계산이 끝납니다. 알아서 축척 계산해줘요. 이렇게요. 좌하단, 우상단 그러면 이렇게 축척 계산이 끝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세팅해야 되는 게 바로 얘예요. 센터 더 플롯. 자, 왜 센터 더 플롯을 체크해야 되냐면 미리 보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삐뚤어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출력할 때 도면이 이렇게 삐뚤음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걸 체크해 줘야 돼요. 센터 더 플롯. 그러니까 종이의 중간에다가 넣어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이렇게 종이 중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센터 더 플롯을 체크하지 않으면 이렇게 그러니까 센터 더 플롯을 체크하지 않으면 삐뚤어 출력이 됩니다. 그 다음 여기 피트 페이퍼
얘가 제일 중요해요. 이걸 해제해야만 비로소 축척을 정의해 줄 수 있습니다. 1대 80도면입니다. 그러면 미리 보기. 1대 80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1대 80일 때 종이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확대해서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얘는 뭐지? 뭔가 하나 삐뚤음하게 바뀌었는데요. 여기 뭐가 바뀌었네요. 예를 들어서 1대 90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출력되는 거죠. 그래서 출력할 비율을 정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1대 80을 쓸 거고요. 어플리 투 레이아웃. 그러니까 지금 요 환경 설정한 거 있죠. 요 환경 설정한 걸 적용한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저장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캔슬해도 이미 적용했기 때문에 다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자, 캔슬. 저는 얘가 뭔가 삐뚤어졌네요. 600인데 옵셋 600.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출력하기. 네. 어떤가요? 이제 없어졌죠? 자, 이렇게 확인을 하고 이상이 없으면 그때 비로소 OK를 누르는 겁니다. 그러면 출력이 되는 거죠.